그러면 어네리시스 서비스 프로젝트 만들기부터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 SSDT를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 화면이 나타나고 뭐 이전에 만든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새 프로젝트 만든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널리시스 서비스 다차원 및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우리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서비스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해서 위치는 본인이 원래 이제 그냥 시작을 하면 자기 프로젝트에 시스템 디렉토리 소스의 레포스 리파지토리 아래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하면 뭐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설계 자료들이 파일들이 여기에 설치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하면 이제 새 프로젝트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솔루션 탐색기하고 데이터 원본, 데이터 원본 뷰 등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데이터 원본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원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DW를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W를 정의를 하면 여기서 이제 이 DW가 즉 데이터 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W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결국은 뭐 큐브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원본을 시작하기 위해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고 새 데이터 원본을 이제 선택을 하면 새 데이터 원본을 만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create data source based on another object, 그 다음에 create data source based on existing or new, 그러니까 새로운 커넥션을 시작을 하라는 거죠. 또는 기존 커넥션이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커넥션을 이제 시작을 하고 여기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새로 만들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드는 서버 이름이 나타나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서버 목록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이 다 되면 아마 본인의 컴퓨터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서 로컬 호스트를 이렇게 우리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컬 호스트를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로컬 호스트를 타이핑을 하면 여기에 그 로컬 호스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MS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복원을 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인 어드벤처웍스 DW2012가 여기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DW를 선택을 하고 연결 테스트 하면 연결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하는 것을 나오면 이제 우리가 DW를 어드벤처 웍스 2012 DW를 우리가 다차원 큐브를 만들고 오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의 원본, 그러니까 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선택을 해서 연결이 제대로 됐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하고 나는데, 그럼 그 DW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윈도우에서 우리가 로그인한 계정을 그냥 사용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서비스 계정 사용을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면 할 때마다 계속 그 사용자 이름하고 암호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서비스 계정 사용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편리하게 그냥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해서 데이터 소스 네임을 이제 어드벤처 웍스 DW2012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DW의 이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니시 하면 이제 데이터 원본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데이터 원본 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원본 뷰에 가서 새 데이터 원본 뷰를 선택하면 데이터 원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원본의 뷰라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 원본이 있죠. 데이터 원본은 이제 어드벤처 웍스 DW 2012라는 이런 DW가 있습니다. 그럼 DW 안에는 테이블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의 테이블 중에서 그 일부의 테이블들만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뷰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이나 또는 한 테이블 중에서도 일부 칼럼들만 이제 선택한 것을 우리가 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원본 뷰를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데이터 원본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큐브를 만들고 오래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올 일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을 데이터 원본 뷰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선택을 하면요, 그 데이터 원본에 있는 이 테이블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럼 이 테이블들 중에서 그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dim customer하고 그 다음에 dim date, 그 다음에 dim geography, 그 다음에 dim product, 그 다음에 fact, internet sales, 이렇게 5개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화살표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개씩 선택해서 보내도 되고 5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하면 이제 원본 뷰의 이름이 나오는데, 원본의 이름이 어드벤처 웍스 DW2012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본 뷰의 이름은 또 같이 이제 어드벤처 웍스 DW2012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을 하면 여기에 데이터 원본 뷰에 어드벤처 웍스 DW2012의 데이터 소스 뷰가 이제 여기 DS는 데이터 소스를 나타내고요. 데이터 소스, 그러니까 데이터 원본을 영어로 쓰면 이제 데이터 소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SV는 데이터 소스 뷰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두 문자를 따서 여기 확장자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원본 뷰가 선택됐으면 이 원본 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데이터 원본 뷰를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두 번 하면 여기에 원본 뷰에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5개가 선택한 것이 이 원본 뷰의 이 디자인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이런 5개의 테이블이 있다 하는 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 테이블들 사이의 관계는 가운데 있는 이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테이블들 중에서 팩트 테이블 앞에는 팩트라는 게 붙어 있고 차원 테이블 앞에는 dim이라는 게 이렇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보기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좀 기술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dim 데이터보다는 데이트 하면 이 날짜를 나타내는 테이블이구나. 이걸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다 없애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속성을 클릭을 하면 속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네임은 이제 이 테이블에 원래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고 여기에 있는 이 프렌들리 네임은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렌들리 네임 앞에서 여기 이제 dim을 없애버리면 여기 화면에는 이제 dim이 없고 그냥 카스터머 테이블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모든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앞에 dim이나 팩트를 이제 없애고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인터넷 세일즈, 인터넷에서 판매된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데이트, 그 다음에 프로덕트 하면은 이제 우리가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 하고 난 뒤 만약 저장하려면 여기서 이제 디스켓이 여러 개 표시되어 있는 모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 모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을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의 차원들을 여기에 있는 차원 테이블에 있는 데이트라든지 날짜라든지 뭐 고객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차원들에 대해서 차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차원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개의 차원만을 이제 마법사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차원을 이제 클릭을 하면 기존 테이블 사용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하면 여기에 있는 어드벤처웍스 DW2011 그리고 데이터 원본 뷰에서 우리가 선택한 데이터 원본 뷰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여러 개의 이렇게 테이블들이 쭉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데이터 날짜에 대한 차원을 먼저 이제 시범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라는 테이블을 이제 선택을 하고 다음을 클릭을 하면 그 차원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필드들, 칼럼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이런 칼럼들을 어널리시스 서비스에서는 특성이라고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테이블의 칼럼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칼럼 또는 속성 영어로는 이제 attribute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차원 분석에서는 특히 이제 어널리시스 서비스에서는 얘들을 이제 특성 아마 characteristics 이렇게 해서 이제 특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칼럼이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중에서 데이트 키하고 그 다음에 풀 데이트 올터네이트 키, 그 다음에 잉글리시 만스 네임, 그 다음에 칼렌더 쿼터, 잉글리시 칼렌더 쿼터, 그 다음에 칼렌더 이어, 칼렌더 시메스터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특성의 유형이라는 것이 결국 다름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 얘네들은 이제 캐릭터리스틱 타입 이렇게 해서 아마 특성 유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데이터베이스 이야기할 때 어떤 그 필드의 칼럼의 데이터 값이 어떤 형식으로 저장이 되느냐, 뭐 인테자냐, 리얼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렇게 지정을 하죠. 그 데이터 타입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특성에 대해서 특성의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특성의 타입은 뭐 인테자, 리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 도메인 이름 비슷하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야기하는 도메인, 또는 영어로는 DOMAI, 도메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도메인 이름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풀 데이트 올터니트 키는 날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은 그냥 일반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날짜 해서 달력에서 날짜 그 튜토리얼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글리시 만스 네임도 동일한 방법으로 날짜인데 달력에서 월이 어디 있죠? 쭉 가서 월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확인 만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칼렌더 쿼터는 날짜에서 달력에서 쿼터면 4분기죠. 그러니까 이제 4분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 이렇게 하고 칼렌더 이어는 연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달력해서 쭉 해서 연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메스터는 반기를 나타내는 거죠. 1년을 반으로 나눈 것. 그래서 날짜 달력해서 여기 있는 반기 그래서 확인을 다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다음 하면 이제 그 차원의 이름이 데이트 이렇게 부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키가 이제 주키가 있고 그 다음에 풀 데이트 그러니까 날짜를 나타내는 것, 월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4분기를 나타내는 것, 연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반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속성으로 여기서 말하는 특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침을 눌러서 차원 만드는 과정을 차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차원을 만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차원의 데이트.dim에서 데이터 차원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에 대한 디자인 화면을 보면 그 차원을 만들기 위한 테이블이 뭘 사용했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차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원본 뷰에 있는 데이터라는 테이블을 사용을 했고, 이 데이터라는 테이블에 있는 여러 가지 칼럼들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여기 있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필드들을 여기서는 이제 특성이라고 말하는데 특성들을 가지고 와서 차원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큐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브도 동일한 방법으로
큐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새 큐브를 화면을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큐브에 보면 새로 우리가 큐브를 만들 때 사용하는 테이블들을 데이터 원본 뷰에 있는 기존 테이블들을 사용을 할 것이냐, 뭐 아니면 데이터 원본에 새로운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어서 큐브를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기존 테이블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다차원 분석을 위한 오랩 큐브는 DW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 테이블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하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 뷰에 포함되어 있는 5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럼 이것들 중에서 무엇을 어느 테이블을 측정값, 메저로 사용할 것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인터넷 세일즈라는 걸 당연히 아는데 만약 우리가 뭐 궁금하면 재미로 제안, suggestion, 네가 제안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MS SQL 서버 어널리시스 서비스가 테이블에 있는 그 필드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인터넷 세일즈가 측정값으로 사용되기가 적당하다 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재밌죠. 뭐 제안을 사용해도 되고 본인이 지정을 해도 되고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값 그룹은 인터넷 세일즈를 선택해서 이제 다음 하면 이 인터넷 세일즈의 모든 칼럼들을 우리가 나중에 분석할 측정 값으로 분석할 데이터 값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위에 있는 이 키들은 우리가 차원 테이블들의 키를 가지고 온 그러니까 뭐죠? 외래 키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 키는 이게 외래 키들이고 리비전 넘버는 뭐 거기 테이블을 관리하기 위해서 갱신이 몇 번 됐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리비전 이 사실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할 데이터 값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체크되어 있는 걸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드들은 이 칼럼들은 우리가 인터넷 세일즈에 있는 그 칼럼들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터넷 세일즈 카운트라는 거는 레코드 우리가 나중에 분석할 때 뭐 판매가 몇 건 되었느냐 판매가 몇 건 이루어졌느냐 해서 건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레코드의 수를 이제 세어봐야 되는 거죠. 레코드 수를 이제 세어보는데 그 세어본 결과 몇 개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나타내는 게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세일즈 카운트는 우리가 데이터 원본 뷰에 있는 인터넷 세일즈 테이블에 보면 없는 거지만 그 어널리시스 서비스 패키지가 알아서 이제 그 나중에 건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레코더 카운트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음 하고 난 뒤 기존 차원은 뭘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이미 만들었죠. 그래서 데이트를 이제 사용을 할 것이고 새로운 차원을 이제 그러면 어떤 걸 만들 것이냐 하면 이제 새로운 차원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들 거죠. 그런데 다만 여기 있는 인터넷 세일즈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측정 값으로 이미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 세일즈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측정 값으로 측정 값 즉 이제 메저로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을 안 하고 커스텀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지오그래피 프로덕트 테이블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새로운 차원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큐브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해서 그냥 두면 계속 시스템이 그냥 똑같은 이름인 어드벤처 웍스 TW2012를 표시하는데 우리는 그 튜토리얼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널리시스 서비스 튜토리얼이라는 큐브를 이제 만들겠다. 큐브 이름을 이렇게 주겠다 하면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 하면 이제 큐브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터넷 세일즈가 팩트 테이블이 되고 그러니까 매저가 되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데이트 그다음에 이게 요 위에 가서 이제 잘 안 보이죠. 옆으로 이렇게 하면 지오그래피에서 이제 지역 고객이 살고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은 뭐죠? 우리가 스타 스키마에서 배운 것처럼 스타 스키마 형태를 띄는데 스타 스키마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눈송이 스키마,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를 이제 하나 빠졌네.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이제 차원 테이블이 또 다른 차원 테이블을 이렇게 참조하니까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원본 뷰는 이렇고 차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커스터머 차원하고 프로덕트 차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차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같은 데이터라도 주문한 날짜 그 다음에 만기 날짜 그 다음에 선적 날짜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용도별로 각각의 차원을 이제 나타내는 게 이 큐브에서 사용되는 이제 이 차원은 3개로 표시가 되고 여기서 솔루션 탐색기에는 데이터라는 차원이 있다. 근데 이 데이터라는 차원이 실제 사용은 이렇게 3가지로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차원은 보다 상세한 사용 용도를 나타내는 용도별 차원을 나타내고 여기서 이 차원은 그냥 일반적인 일반 차원을 이제 나타낸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제 큐브를 만들고 간단하게 이제 차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마법사가 알아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알아서 만들어 놓은 차원들을 좀 더 이제 수정해서 상세하게 차원의 특성을 추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브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 커스터머와 프로덕트 차원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그 속성들이나 여기서는 특성이라 그러죠. 특성들을 이제 추가하고 좀 더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커스터머 디멘전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여기에 이제 커스터머 차원에 대한 데이터 원본 뷰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2개의 테이블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고객 차원을 만들고 실제 이제 우리가 그 고객 차원에 대해서 어떤 특성들을 사용해서 이 테이블에 있는 어떤 칼럼을 사용해서 차원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시스템에서 우리가 큐브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키 값밖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원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속성들을 다 가져와야 되겠죠. 이 추가적인 속성들을 이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속성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이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속성들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생일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한 개씩 하려면 이제 뭐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birth date는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marital status,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성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연봉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린애는 몇 명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같이 거주하는 애들은 몇 명이 있느냐, 그 다음에 교육 정도는 학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직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자동차가 몇 개 있느냐, 등을 다 선택을 해서 이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그 칼럼들이 여기 이렇게 쭉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는 그냥 순서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birth date 하고 난 뒤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나타내는 테이블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도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그 구를 나타내는 거야, 스테이트. 그 다음에 그 지역 이름, 그 다음에 우편번호 해서 이제 가지고 가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열애세 특성 하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이제 특성들을 이제 원본으로부터 다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차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특성들을 이제 이 테이블 칼럼으로부터 선택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스탠다드 코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스탠다드 코스트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칼라, 그 다음에 안전 재고량, 그 다음에 리워드 포인트, 그 다음에 액면가, 그 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사이즈의 범위,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제조일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라인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판매가는 어떻게 되고, 클래스, 스타일, 그 다음에 모델 이름, 스타트 데이트,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스테이터스 등을 이제 여기로 다 가지고 오면 우리가 원하는 속성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차원들에 대한 특성을 추가적인 이제 속성들을 이제 추가를 했으면 큐브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큐브 디자인을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도 되고, 그럼 다시 나타나죠.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탭을 클릭을 하면 이제 큐브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이 차원에 대한 특성들을 보면 우리가 추가해 놓은 이 특성들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차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주문 날짜, 그 다음에 만기 날짜,
납기 날짜, 그 다음에 선적 날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차원은 우리가 일반적인 날짜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해서 이제 일반적인 차원을 이제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차원들은 우리가 용도별로 용도별 차원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 튜토리얼 유인물에서는 영어를 그냥 그대로 써서 롤 플레잉 차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롤 플레잉 역할별 용도별이 아니라 좀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면은 역할이죠. 롤 역할별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역할별 차원을 이제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파티션을 보면 인터넷 세일즈의 원본은 이제 인터넷 세일즈, 그러니까 팩트 테이블에 그 테이블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행위 몇 개인지는 아직 예측을 하질 않았고, 스토리지 저장 값은 저장 방법은 M5랩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작기 때문에 그런 팩트 테이블이 하나이고 그렇게 레코드 수가 많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 스키마나 다차원 스타 스키마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오랩을 저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멀티디멘셔널 M 오랩, 그러니까 큐브 형태로 저장을 하는, 그러니까 배열 어레이 형태로 저장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R 오랩 해가지고 이제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이제 저장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코드의 개수가 작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중간에 이제 널 값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M5랩으로 이제 저장하는 것이 훨씬 이제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인터넷 세일즈의 데이터 원본을 사용한 그 팩터 테이블을 사용한 이제 이번 큐브는 어널리시스 서비스 튜토리얼 큐브는 이제 M5랩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이제 큐브를 실제로 빌드 해가지고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배포라 그러죠. 이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만 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큐브를 만들려면 어널리시스 서비스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오른쪽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속성을 유인물에 튜토리얼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성을 이제 하면 빌드할 때 서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서버 버전은 15 MS SQL 1.5.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는 로컬 호스트에다가 이제 배포를 하는데, 내 컴퓨터에서 이제 실제 그 큐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배포하는 모드는 여기에 변경 내용만, 그러니까 우리가 큐브가 DW의 데이터들이 쌓여가면 그걸로부터 큐브를 만들 때 새로운 큐브를 완전히 새로이 만들 것이냐, 아니면 변경 내용만 추가로 만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두 배포하면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실제 이제 그 큐브를 만들 때마다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고, 변경 내용만 배포하면 기존에 있는 큐브에서 바뀐 내용만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판매량이라는 건 어제 팔린 판매량까지는 변화가 없는 거죠. 어제까지 팔린 판매량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이제 큐브를 만들면 오늘 팔린 내용만 거기다 이제 추가를 하면
우리가 큐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파일했던 걸 다시 또 이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경 내용만 배포를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 다른 큐브를 만들 때는 그 내용의 성격을 보고 모두 배포를 하는 게 좋은지 변경 내용만 배포를 하는 게 좋은지 본인이 판단해서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확인하고 난 뒤 실제 이제 우리가 만들려면 배포를 이제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배포 시작해서 이제 배포 및 처리 중 해서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하면 이제 각각의 차원이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포가 완료가 되면 그럼 실제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프로덕트 디멘전을 찾아가서 여기에 가보면 이제 브라우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이제 클릭을 하면 그 차원에 대한 프로덕트 제품 차원에 대한 그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 관계 정보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프로덕트 차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이 브라우저를 실행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다시 연결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다시 연결을 클릭을 하고 나면 모든 이제 제품에 대해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 아래 HLM이라는 그런 이제 정보가 있는 게 나오는데 그 위에 이제 all이라는 게 있고 근데 여기에 뭐 별 정보가 없죠. 이렇게 별 정보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차원의 계층 구조를 이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칼이라는 블랙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웨이트 무게는 이렇게 쫙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차원 분석을 하기 위한 차원의 계층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계층 구조에 따라서 드릴 다운도 하고 롤아웃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그 차원에 포함되어 있는 특성들만 이제 그 큐브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고 계층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뭐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차원 구조를 볼 수는 이제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 이제 계층 차원에 대한 이제 특성이나 계층 구조를 만들고 그 계층을 수정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